안녕하세요. 독서치유심리학자 김영아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바꿀 만한 사건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 일상은 영화처럼 그렇게 드라마틱하지도 않고 평범한 일상이 대부분인 걸로 압니다. 그런데 생각을 바꿀 만한 사건은 꼭 큰 사건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냥 지나쳤어도 될 소소한 사건에서도 인간에 대한 진정한 배려와 관심을 깨달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작은 사건이 가져다 준 큰 깨달음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작은 사건은 아큐정전을 쓴 루신 작가의 자전적 단편을 바탕으로 왁스 페인팅의 대가인 이담 화가의 그림이 더해져서 2013년에 출간된 그림책입니다. 1917년 베이징에 이른 아침, 한 할머니가 루신이 타고 가던 인력거에 걸려 넘어지는 그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루신은 그 할머니가 다치지 않았음에도 엄살을 피운다고 생각을 하죠. 그냥 지나쳐도 무방한 상황이라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너무 지체되는 게 짜증이 난 루시는 쓸데없는 짓 그만두고 그냥 가자고 자꾸 재촉을 합니다. 하지만 인력거꾼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할머니를 일으켜 세워 부축한 채 천천히 근처 파출소로 발길을 옮기는데요. 그런 상황을 바라보며 루시는 복잡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 작품은 이 변화를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친 척 한다고 생각한 건 그 당시의 시대상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루시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중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을 보며 사람을 더욱더 깔보고 업신여기는 성향이 짙어졌다고 스스로를 평가했습니다. 아마도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이리저리 자신의 이속만 챙기는 인간을 보며 회의를 가진 듯 하고요. 그러니 인간에 대한 기본적 믿음도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1900년대 초는 격변과 혼돈의 시기였잖아요. 그 시기를 겪어가는 루신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인간에 대한 믿음보다는 의심의 눈으로 사람을 보게 됐고, 그날 아침 할머니를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작은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작가와 달리 인력거꾼은 아랑곳하지 않고 할머니를 돌보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잊고 있었던 인간에 대한 예의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에 대한 예의. 아마 그것은 그가 어떤 지위를 갖고 얼마큼의 재물을 가졌으며 어느 정도 지식을 축적했는지와는 무관한 거라고 봅니다. 가치나 신념, 더 나아가 종교 등을 초월해서 그저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을 의미하고 그런 그의 삶에 대해 같은 인간으로서 가지는 예의인 거죠. 인간에 대한 예의를 가진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거칠고 험하더라도 자신보다는 남을 더 생각하고 순수하게 타인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 등장하는 인력거꾼처럼 말이죠. 그러한 인간에 대한 예의, 그리고 사람에 대한 믿음, 이것을 잊고 있었던 루신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온통 먼지 투성이인 인력거꾼의 뒷모습이 눈 깜짝할 사이에 커지더니 그가 걸어갈수록 점점 더 커졌습니다. 작가는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외투 속에 감춰져 있던 자신의 왜소함마저 들추어냈다고 표현했습니다. 어느 작은 사건이 루신의 마음에 파장을 던진 거죠. 그건 아마도 존재감이나 가치의 크기를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그림책이 비유법, 은유와 환유기법, 이걸 아주 잘 활용하는 치유도구라는 점이 너무 잘 나타나는데요. 똑같은 인력거꾼의 뒷모습을 5, 8, 10으로 점점 크게 보여주면서 루신 마음속의 존경심, 그리고 그 가치의 크기가 커져가고 있음을 시각화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뒷모습이 커 보이고 상대적으로 자신이 왜소해 보인다고 느껴질 때, 그래서 부끄럽고 낯뜨거웠던 경험은 누구나 우리 한 번씩 있을 겁니다. 너무 부끄럽고 그래서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일들. 그런데 저는 초라하고 이기적이었던 자신을 자책하는 쪽보다는 스스로 이것을 느꼈고 반성한다는 자체에 방점을 두고 싶었습니다. 루신 자신도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도 언제나 그때를 떠올리며 부끄러웠던 순간의 고통을 참고 견디며 지금의 자신을 돌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숱한 거대한 사건들, 그토록 외우던 유교 경서의 글귀는 기억하지 못해도 그날 아침 이 작은 사건만은 늘 기억했다고 하는데요. 그 작은 사건은 루신의 마음속에 남아 어떤 상황에서도 부끄러움을 잊지 않게 새로운 사람이 되라고 재촉해주며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준 거죠. 인간은 사건 때문이 아니라 이 사건을 바라보는 해석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 이런 말이 생각나는데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게 내게 어떤 의미로 자리매김하는가는 결국 자신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학자가 얘기한 자유의지가 바로 이런 의미인데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내가 주체가 되어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각자 삶의 주인은 나 자신, 바로 내가 되어야 하는데요. 다시 말해 삶의 주인의식이 참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현대사회는 자기 삶의 주인 자리를 남에게 넘겨주고 사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죠. 아무래도 복잡한 사회 속에서 얽혀있는 수많은 관계, 그리고 이익, 배분 등을 생각하다 보면 혼자의 힘보다는 다수의 힘이 훨씬 강력하기 때문에 집단이 생기고 그게 모이다 보니 힘이 세지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집단의 원초적 단위는 개인이라는 점, 그걸 잊지 말아야 하고요. 또한 그 개인이 건강할 때 모여있던 집단도 건강할 확률이 높습니다. 신체적 건강은 기본이고요. 심리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인간이 자신을 스스로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이게 과도하게 작용하거나 왜곡되면 이기주의로 변질되기 십상입니다. 진정한 주인의식은 자기 존중과 더불어 타인에게도 사랑과 배려를 갖고 함께 공존한다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주인의식과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이 조화를 이루는 건 내 인생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정말 중요합니다. 자기 삶의 주인 자리를 남에게 넘겨주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 행복과는 먼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가 가진 자유의지를 통해 스스로 해석하고 선택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도 질 줄 아는 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내가 선택한 것이기에 비록
후회하는 마음이 들어도 내가 감수하는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하지만 남에게 선택권을 넘겨줬을 때는 마지막까지 남 탓을 할 여지가 남게 됩니다. 선택의 주인이 나인가 아니면 남인가에 따라 이렇게 다른 결말을 맺게 됩니다. 부끄러운 마음, 초라함까지 감수하면서 이걸 가슴에 새기고 작품으로 승화하기로 선택한 루신 덕분에 우리는 또 한 번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통찰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